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수능날 아침 서울 기온은 13.2도로 역대 수능날 가운데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전국이 다소 흐리겠고 주말 동안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주변 차량 800여 대가 탔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는 지난 인천 전기차 화재에서 문제가 된 배터리가 아닌 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거절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패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8팀이 참여했는데 참가자들은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내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내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 등 첨단 기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성장 기회로 삼고 기술 주권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합니다. 미국이 AI나 우주 산업에서의 혁신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 과학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AI와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성장 기회로 삼고 기술 주권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규제보다 혁신을 우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하면서 우리 과학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을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염려되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역과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영역이 있는데요. AI 양자 첨단 기술 분야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또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AI 반도체, 양자, 첨단 바이오를 국가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가 AI위원회를 출범하고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많이 예상들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AI G3로 도약을 하자 이런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지난 1일 양자 기술산업법이 통과되면서 양자에 대한 육성 전략도 구체화됐습니다. 양자 분야는 연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양자 대학원 등을 운영해 핵심 인재 확보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양자에도 이런 우리의 그 역량을 키워나간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 법으로 양자 기술 및 산업 분야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니까 전략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가 R&D를 통해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데 비해 산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이에 기술 주권 확보에 집중해서 개발된 기술이 산업화까지 연결되는 범정부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가 심화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나의 실패기를 자랑하며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임는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학생이 모니터를 보고 고민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이 이공계 인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터뷰가 어려워지고 연구비도 없어 이 연구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할 때 또는 자료 수집을 할 때 좀 비용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이 비용을 확보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 김세연 씨. 28kg 감량 후 42.195km를 달렸는데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도약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끈기가 중요한데 저는 이 마라톤을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항상 크게 잡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겪은 좌절과 실패, 이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는 망한과제 자랑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열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올해는 총 8팀이 참여해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현장 투표를 통해 시상도 이뤄졌는데 실패했지만 성공을 응원하고 싶은 팀은 화려한 비상을, 가장 흥미롭게 실패 경험을 풀어낸 팀은 당시는 상상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올해 대회와 함께 도전과 실패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실패의 두려움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실패를 안 하고서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길렀으면 좋겠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학생들의 실패는 새로운 연구의 시작일 겁니다.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실패의 과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의료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양방향 의료 수어 통역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충남대학교 병원, 한국농아인협회 공동연구팀은 청각장애인이 건강검진할 때 사전 문진표를 수어로 대화하면서 도와주는 양방향 의료 수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영상인식기술, 인체관절 신호분석기술, 한국어 수어 간 양방향 변환기술 등을 적용해 수어 통역 서비스 키오스크 개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병원 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추가 확인한 후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4일 새벽 2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관리사무소 측의 안내 방송을 들은 790여 가구가 새벽 시간 긴급히 집 밖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대피한 입주민은 YTN에 천둥 같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다른 차량에는 피해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시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친 소방당국은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 하부와 차량과 연결된 충전시설에서 동시에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박형욱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며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면택 전 회장이 탄핵당한 지 사흘 만에 대한의사협회가 리더십 공백을 메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대의원 과반인 52.79%를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보건학과 의료법 전문가인 박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을 경청해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가 쉽지 않다며 전향적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의료단체 두 곳이 포함된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지는 비대위 합의로 결정할 거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습니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박단 대표 등 전공의 70여 명의 성원을 받았습니다. 박 대표가 의협 대의원 대화방에 공개 지지 메시지를 올리자 선거에 영향을 주지 말란 경고문이 나가기도 했지만 의정 갈등 해법에 열쇠를 쥔 전공의 입장이 대의원 표심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위원장은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비대위를 이끌며 의협 내분을 수습하고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총괄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에 2차 실행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재건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실행 방안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과 실손보험 개선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는 연금 개혁 단일화 마련과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출생 통보 및 보호 출산제 등을 꼽았습니다. 수능을 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할인 이벤트가 풍성합니다. 영화, 테마파크, 공연장까지 어떤 게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형극장 3사가 나란히 수험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를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수능 당일부터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고 여기에 팝콘을 공짜로 주거나 싸게 살 수 있습니다. 11월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로 야외 활동에 무리가 없는 요즘, 테마파크도 수험생들을 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에버랜드는 12월 말까지 수험표를 들고 가면 21,000원, 같이 가는 인원은 3명까지 1명당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종일 이용권을 26,000원, 500m 상공에서 서울을 볼 수 있는 서울스카이 입장권도 평소의 반값만 내면 됩니다. 서울랜드에서는 12월 말까지 수험생 본인과 동반 2인 등이 61% 할인된 가격에 이용권을 살 수 있고,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선 수험생에겐 40% 할인, 중고생들에겐 30% 할인 혜택을 줍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만 7세부터 24세까지 서울시 예술단 공연을 7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단 공연 당일 예매가 가능하고 최저 등급 자녀 좌석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도 만 7세부터 만 24세까지 무료 가입이 가능한 싹티우미 회원 제도로 자체 기획한 공연이나 전시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올해 수능일은 11월에 치러진 역대 수능일 중 가장 따뜻한 날로 기록됐습니다. 14일 아침 서울 기온은 13.2도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7.5도, 평년보다는 무려 9.2도나 높았습니다. 한낮을 기준으로 해도 9년 만에 최고 기온입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수능날 중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해는 지난 2011년으로 당시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9도였습니다. 포근했던 이번 주와는 달리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린 기압골이 빠져나간 뒤 일요일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해 내려와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이겠지만 하루 만에 10도가량 내려가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내륙 대부분이 영하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비와 함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사흘가량 이어진 뒤 다음 주 중반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에서 지난달부터 최악의 공기 오염 상태가 지속하면서 매일 약 7만 명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우즈마 부카리 펀자브 주 정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스모그 영향으로 국립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수가 210만 명을 넘었다면서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아동기금은 지난 11일 펀자브 내 5세 이하 어린이 1,100만여 명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현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진료 장비를 갖춘 자동차 200여 대를 지난주부터 운영하고 입원 환자 수 증가를 대비해 병원 병상 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임시 폐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모든 공원과 박물관 폐쇄 조치도 오는 18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과의 홍로, 배의 신고, 포도의 샤인머스켓,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과일의 대표 품종들인데요. 단감에도 새로운 맛과 식감으로 주목받는 품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른 주먹 크기만한 감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열매 무게가 무려 410g, 일반 단감의 2배 크기입니다. 당도는 15브릭스로 과즙이 배처럼 풍부하고 아삭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단감 산업에 새 바람을 일으켜달라는 뜻을 담아 새롭게 개발된 감풍입니다. 시범 재배 농가로 선정돼 200주를 키우고 있는 민병호 씨는 올해 묘목 250주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이 감의 크기에서 일단 압도를 하니까 이게 훨씬 메리트가 있지 않냐. 그리고 당도 역시 일반 감보다는 뭐 뒤지지 않으니까 이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달걀처럼 끝이 뾰족하게 생긴 이 단감은 노란색 봉우리라는 뜻의 봉황입니다. 당도는 16브릭스 내외로 과육이 연하고 껍질이 얇아 그대로 먹어도 좋습니다. 조금 더 무른 뒤에 먹으면 과육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면서 탱글탱글해져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둘 다 너무 단감의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뭐 사과나 이런 배 같은 과일을 먹는 느낌? 단단하지가 않고 좀 부드럽게 씹을 수 있었어요. 현재 국내 재배 단감 품종의 79%는 일본에서 들여온 부유입니다. 이에 농진청은 창원, 고흥, 영암 등 3개 감 주산지와 국산 품종 전문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신품종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가 다양하고 또 아삭하고 달콤한 그런 과실들을 원하잖아요. 그러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단감들을 개발을 하고 보급하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재배 기술로 신품종 보급이 궤도에 오르면 농가 수익 증대는 물론 국산 단감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AI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합니다. 또 방산과 조선, 원전 등 주요 제조업의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시장도 육성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AI를 조세특례 제한법상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서비스 산업 체질을 개선해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RO 시장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K방산 MRO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66조 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술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통로로 지목된 인터넷 프로토콜 IP 카메라의 보안 관리가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 미흡으로 IP 카메라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엔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돼 다른 기기에 영상을 보낼 수 있는 IP 카메라는 가정과 사업장 등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엔 비밀번호 설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 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탑재하게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개인이 해외에서 IP 카메라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엔 제재 수단이 포함되지 않아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우선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랄한 불법 추심의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 조직처럼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피해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액 급전 대출자들을 노리는 불법 추심 행태를 고발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가자만 800명이 넘는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조회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누군가의 이름과 생년, 거주 지역, 전화번호 등이 좌르르 올라옵니다. 그런데 채 1분도 안 돼 실시간으로 답장이 달립니다. YTN이 확보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채무자 정보방입니다. 한 군데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제 정보가 그 한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해서 이제 돈을 빌려줬거나 못 갚은 이력이 있는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면서 불법 추심에 활용해온 겁니다. 이런 채무자 정보방은 취재진이 확인한 곳만 3곳, 참가자만 수백 명에 달했고 까다로운 인증을 거쳐 운영됐습니다. 특히 빚을 못 갚은 채무자의 민감한 사진 등도 여기저기 공유됐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받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아오 하면서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정보를 나누며 소액 급전 대출자들을 주요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회사원 A씨도 단돈 20만 원 때문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돈을 빌리려 중개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겼고
이게 순식간에 퍼지며 사채업자들의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진짜 엄청 수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빌려주겠다. 전화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이렇게 다방면 엄청 많이 옵니다. 이후 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돈은 연 수천 %의 금리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A씨 가족과 직장 상사, 동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다리를 뭐 찢고 걸려가지고 합의금을 빌리고 못 갚는 사람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잘 죽는 게 낫죠. 경찰에 신고하면 잠깐 잠잠해졌지만 한두 달 뒤 다시 빚독촉이 시작됐고 A씨 개인정보는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또 다른 사채업자들의 유혹이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돈 줄 수 있을 거라는 자기의 좀 자신감 때문에 했다가 못 나오죠. 연체 하루 지키는 순간 아마 쭉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융당국은 불법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채무자 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피해자 300여 명을 속여 8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수익까지 붙여 결제 금액을 환급해 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하루 만에 4억 원이 넘는 돈을 뜯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상세한 범행 수법을 전해드립니다. 콜센터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대로 앉아있어. 핸드폰에 손 대지 마. 다른 콜센터 운영자도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 검거됩니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리뷰 이벤트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저희 오픈 이벤트로 리뷰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상품권 만원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후 실제 상품권을 제공해 환심을 산 뒤 공동구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라고 유인했습니다. 이후 모든 팀원이 물건을 함께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에서 35%를 더해 환급해준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도록 유도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막 대출해라 이렇게 저를 조명하더라고요. 돈을 환급해달라고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낸 다음 사이트에서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피해자가 301명에 전체 피해 금액은 88억 원에 달했는데 한 명이 하루 만에 무려 4억 1천만 원을 뜯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총책과 관리자급 13명을 포함한 54명을 검거하고 그중 14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모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1억 원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 버전 조치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에 검거된 해외 총책 2명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내 최고의 과학 수재들이 모인다는 카이스트에는 나의 실패 경험을 남들에게 소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실패 학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반복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듯 우리 인생도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며 성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학업이든 직장이든 수능 시험이든 잘 이겨내고 도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